안녕하세요. 호랭모 멘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도 부산교통공사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1번 지원 동기 문항이죠. 우리가 지원 동기 해석할 때는요. 우리 회사 왜 오고 싶어요가 아니라 이렇게나 많은 회사가 있는데 왜 하필 꼭 우리 회사에 오고 싶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원 동기는 여기 아래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우리 회사 진짜 오고 싶은 사람이야? 두 번째, 너 들어와서 오래 일할 거야? 세 번째, 그럼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게 너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니? 이런 거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우리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던가 혹은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군, 즉 이번에는 교통이라던가 도시 이런 분야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좀 그런 부분을 왜 꼭 일해보고 싶은지 왜 내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셔야 되는 문항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지원 동기는 좀 논리나 이성, 약간 데이터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감성 영역에 사실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여기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잘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역량 문항인데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부산교통공사 입사하기 위해서만 노력한 무언가가 있으면 써주시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 이제 가지고 있을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직무 역량 문항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그런 역량들이 입사 후에쯤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역량이나 준비 이렇게 말하면 막 소통 역량, 고객 응대 역량, 안전 역량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딱딱한 키워드를 만들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키워드화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말이 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이러이런 준비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문장으로 풀어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않을까 합니다. 자, 세 번째. 부산교통공사는 지방공공유로 공직자다. 그래서 네가 공직자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직업윤리 문항이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풀어내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공직자의 모습은 약간 요런 건데 나는 이러이런 것들을 좀 윤리적 덕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좀 적합하다. 요런 느낌으로 좀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너무 흔한 키워드, 약간 되게 뻔한 뭐 청렴이라던가 뭐 정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걸로 물론 쓰셔도 괜찮지만 그래도 좀 여러분들만의 언어, 여러분들만의 정의, 결국 자기소개서라는 게 나를 소개하는 글인 거잖아. 이 글 속에 내가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면접관이나 인담자가 글만 딱 읽고도 이 친구는 이런 친구구나라는 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 자기소개서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적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공직자한테 필요한 덕목이 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는 해당 윤리나 덕목을 얼마나 갖추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경험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 문장은 앞으로 입사 후에도 좀 어떠어떠한 직원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들어가야 될 내용 적어드린 거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저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세대 갈등. 사실 이게요, 좀 굉장히 까다로운 문항인 게, 우리가 세대 갈등을 사실은 뭐 약간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세대 갈등이라는 게 그냥 모두가 겪지는 않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안 겪었을 수도 있고, 우리 인턴이나 계약직 같은 거 할 때 사실 세대 갈등 겪기 어려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까다로운 문항이긴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제 본인이 세대 갈등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있었다면 일단 가장 좋지만 만약에 없다 싶으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봤던 거, 그래서 그걸 좀 중재하고 해결하기 노력했던 거 그런 걸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일반적인 갈등 해결이 아니라 세대 갈등 해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게 왜 세대 갈등이라고 생각했는지, 요게 꼭 들어가 주셔야 되고, 아까 이렇게 제가 운영한 오픈 카톡방에서 누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가족 이야기를 써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동호회, 학교, 직장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족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요즘 막 MZ 세대 이야기 나오면 세대 갈등이 굉장히 화두잖아요. 그래서 얘가 직장 생활에서 나이가 차이가 나는 사람들끼리 잘 지낼 수 있냐를 보려고 하는 건데 가족 이야기는 사실 그런 맥락에서 조금 핀트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들어가야 될 내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그게 세대 갈등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나의 노력과 결과, 그걸 통해 좀 내가 배운 점이라던가 혹은 그런 사건 이후에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문항인데요. 이거는 그냥 약간 일종의 찬스볼 같은 문항이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강점 같은 경우는요. 이 능력이 10개나 있잖아. 10개나 있으니까 그냥 내가 가장 좀 말하고 싶은 경험. 근데 아직 자소서에 못 쓴 거 있으면 그거 적어주시고요. 사실 저 10개 중에 아무거나 어떻게 연결은 가능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연결을 때려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약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이다. 이런 멘트가 조금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왜 내가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좀 앞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겠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영역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관련 경험 설명해 주시고요. 자신 없는 영역,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똑같이 경험 베이스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보완 및 개선 계획을 약점 측면에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한 오픈 카톡방이 있는데요. 전 이렇게 직접 면접관, 자사서 평가위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질문을 주셨을 때 굉장히 품격 있는 퀄리티 있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강의 게시글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1784 입력하시거나 오카방에 호랭문 검색해 주시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 호랭문이었습니다.